안녕하세요. 백종민 강기정의 테크토크. 저는 백종민. 저는 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날씨가 계속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근데 날씨는 춥지만은 요즘 또 AI의 열기가 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참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AI 열풍이. 어제 오픈 AI 챗 GPT가 며칠 전에 잠깐 정지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 세계가 난리가 났었죠. 세계 특히 또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난리가 났었다고 해요. 학생들이 지금 또 12월 기말고사 중인데 과제를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챗 GPT가 없으면 숙제를 못하는 시대가 됐네요. 네, 이게 왜 챗 GPT가 근데 이렇게 중단됐는지 이유가 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죠. 오늘 한번. 네, 그건 이제 좀 지금 그거 챗 GPT로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애플이 또 새로운 얘기를 또 발표했었죠. 네, 이 모든 것이 애플 때문에 다 벌어진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애플이 그러니까 AI에 뒤진 기업이다. 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6월에 우리가 AI를 도입한다. 그래가지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다양한 데모를 선보이고 예고를 했어요. 9월 달에 우리가 아이폰 16을 내면서 여기다 AI 기능을 탑재하겠다. 그렇죠. 했는데 정작 9월에 딱 나왔을 때 보니 아직 탑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한다고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안드로이드 입장에서는 우리는 먼저 다 있었는데 번역 기능이 있고 무슨 검색 기능 좀 있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애플이 드디어 12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이죠. 12월 12일에 이 AI를 지원하는 OS 업데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아이폰만이 아니고 맥북도 되고 아이패드도 되고 네. 애플이 지원하는 모든 기기에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이제 AI를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그게 iOS 18.2라고 하는데 애플 아이폰 기준으로는 18.2 iOS 18.2가 그렇죠. 되는 거죠. 이게 좀 특징이 어떤 거가 있는 건가요? 애플의 서비스 중에서 바보라는 평가를 듣는 게 몇 개 있어요. 첫째, 시리가 처음에 애플이 도입을 했을 때 음성 비서를 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이것도 애플이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사실 외부에서 사와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빅스비 한다 그러고 다들 이렇게 AI를 흉내내는 이런 음성 비서를 서비스를 했는데 그렇죠. 제 아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얘가 시리를 잘 써요. 항상 시리 불러서 무슨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 시리는 왜 이렇게 바보 멍청이야. 자꾸 엉뚱한 짓을 많이 한다고 짜증을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발전이 부족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다양한 지금 기기들에서 이런 음성을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스피커에도 해줘. 그렇죠. 또 스피커들이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은 알렉사 AI를 해가지고 스피커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시리에다가 애플이 챗 GPT를 합쳐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시리가 질문을 듣고 내가 아는 한도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챗 GPT한테 넘길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 말은 멍청하던 시리가 우리 인간의 지능에 가깝게 도달하고 있는 챗 GPT의 답변을 대신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된 거죠. 그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수준이 높아진 거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동안에 챗 GPT를 쓰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AI는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했을 때 프롬프트라는 이게 명령을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최근에 보이스 모드 특히 또 좀 더 진화한 또 보이스 모드가 또 서비스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 유료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애플이 Siri에다가 그걸 합쳐버리면서 그냥 편하게 말로 AI야 나 뭐 해줘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단번에 AI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중에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버리게 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도 이제 우리가 챗GPT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뭐 가입을 해야 되고 뭐 네. 아이디만도 가입을 해야 되고 막 또 유료로 또 이제 결제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런 좀 복잡한 좀 단계가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입 장벽이 됐는데 네.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아이폰만 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한 큐에 해결이 되니까 그렇죠. 좀 더 이제 그런 또 쉽게 그런 AI에 다가갔을 수 있게 네. 됐겠네요. 제가 이 처음에 iOS 18.2 이게 기능이 나오기 전에 애플이 행사를 하면서 이런 기능들을 발표했을 때 한 미국 매체가 이런 헤드라인을 달아가지고 잡지를 만들었더라고요. 당신의 엄마도 쓸 수 있는 AI 그걸 만들겠다는 팀 쿡의 자신감이다 네. 표현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AI라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건 잘 모르잖아요 지금. 특히 중장년층은 좀 그 그렇죠. 진입 장벽이 AI 있죠. 좀 쓰시고 계신가요? 잘 안 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 10대들도 쓰고 있고 20대도 그렇죠. 쓰고 하는데 네. 우리 40대 50대 중장년층들이 이걸 못 쓰기 시작하면은 이건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좀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우리들이 좀 중장년 세대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하면서 배워보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더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마치 과거에 우리 제 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 강 기자나 저희 같은 세대는 윈도우는 좀 알았잖아요. 컴퓨터를 쓸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70년대 이후 60년대 70년대 출생들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앞으로는 AI를 못 쓰는 이런 세대들은 경쟁에서 급격하게 밀려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테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애플이 AI를 이렇게 풀어준 것이 다른 경쟁 업체들까지 자극시켜가지고 새로운 또 붐업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그 애플이 이제 스마트폰 시대를 좀 앞당긴 것처럼 네.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또 좀 더 빨리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네. 그런 어떤 견인차 역할, 리드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럼 시리가 좀 어떤 기능이 좀 업데이트가 됐던 건가요? 뭐 이 과거의 시리는 그냥 단순히 뭐 시리야 뭐 문자 보내줘, 뭐 지금 몇 시야, 그리고 뭐 간단한 질문들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실행을 했죠. 근데 이제는 GPT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번 단계까지는 아직 아니지만은 앞으로는 점점 더 발전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이전트로 발전하게 될 것 같아요. 에이전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뭘 해주는 거죠, 역할을. 어떤 개인 비서 같은 네. 역할을 하는 거죠. 그 개인 비서 역할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내 메일에서 뭘 찾아가지고 뭘 해줘. 그래서 뭘 발송을 해줘. 글을 만들어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내가 뭘 사고 싶은데 이걸 검색해서 뭐 가장 싼 뭐 제품을 찾아주고 그걸 주문까지 해줘. 그런 걸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갈 수 있다라는 지금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2025년에는 그 시대가 AI 전투가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는 네.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이게 다른 기업들도 좀 본격적인 AI를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AI를 도입을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AI를 하려는 거는 좀 약해요. 물론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하는 게 좀 작은데 일단 지금은 외주예요. 외주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애플은 다른 기업들이 정말 수천억 달러, 뭐 조 단위를 써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외주를 주면
좋은 점이 돈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오픈 AI가 이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GPU를 사들이고 비용료를 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부도난단 말도 있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애플은 오픈 AI에게 돈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입점을 시켰다고 해요. 오히려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사용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플랫폼의 장점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은 다 애플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고 애플 입장에서 일단 챗GPT에게 오픈 AI에게 일단 니들이 먼저 들어와. 그런 거죠. 덕분에 이날 애플의 AI 열어주는 날 오픈 AI가 거의 뭐 축포를 하는 듯이 뭐 행사를 뭐 비디오를 행사를 하더라고요. 뭐 샘 올트만이 나와가지고 자 축하합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걸 오픈을 했고 뭐 등등등 우리가 뭐 수십 년 동안 나도 저희 스마트폰 썼는데 아이폰 써왔고 등등 그런 얘기를 열심히 늘어놓더라고요. 결국 그거는 애플에게 굉장히 잘 보이려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반대로 그 서비스를 자기들도 독자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에 돌아가는 오픈 AI 서비스가 챗GPT의 다른 자체 앱에서 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뭐 안드로이드 폰에서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물론 시리와 통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점이지만 이 오픈 AI 자체 챗GPT 서비스 자체로도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2일 날 애플이 디데이를 잡은 날을 기준으로 오픈 AI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기업들이 AI 전선에 뛰어들기 위해서 일제히 깃발을 들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날 또 삼성도 뭔가 노트북 발표 행사를 하면서 네.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더라고요. 삼성보다는 지금 먼저 말해야 될 거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좀 더 먼저 발표를 했어요. 몇 시간.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구글이 한 우리나라 시간 한 저녁 한 8시, 9시 정도 발표를 했고 애플은 새벽 3시 정도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6시간 정도 텀을 두고 구글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구글이 어떤 기업이냐. 최초에 오픈 AI가 이 챗GPT 서비스를 내놓고 놀래가지고 허둥지둥 따라하다가 행사장에서 AI가 답변을 엉뚱한 걸 내놓고 해가지고 그랬었죠. 예. 구글 주가도 빠지고 그랬죠. 예. 뭐 바보 아니냐 또 욕을 먹었었는데 달라졌어요. 구글이 10월에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AI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이 제미나이 2.0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도 비전을 영상이라든지 사진, 영상을 인식해서 또 AI가 답변을 해주거나 서치를 해주는 그런 기능까지 좀 나왔어요. 그것이 이번엔 챗GPT에서도 적용이 됐는데 아이폰에도 같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것을 구글이 먼저 때려버린 거예요. 남은 몇 시간이라도. 근데 왜 몇 시간이나 먼저 발표를 했겠어요. 애플이 이렇게 하니까 미리 발표를 선빵을 때린 거죠. 애플을 의식해서 먼저 좀 몇 시간 먼저 발표했다. 그리고 제미나이 2.0도 굉장히 지금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많은 AI 사용자들이 이걸 분석하고 어떻게 사용해야겠다는 건 지금 연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응이 아직 괜찮아요. 제미나이 2.0은 일반인들까지는 오픈된 건 아니죠. 다 쓸 수 있죠. 돈만 내면 됩니다. 2.0은 아직 좀 그 일부 사용자들한테만 공개를 했다고. 네, 이게 기능이 또 3가지가 올라와 있어요. 더 좀 몇 가지 기능이 더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물론 유료 사용자들은 유료를 해야 돼요. 이게 AI라는 것들이 무료와 유료의 기능 차이는 너무나 넘사벽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항상 우리가 기사를 볼 때도 맛만 보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세요. AI도 똑같습니다. 무료로 보는 버전하고 유료로 보는 버전하고 내가 질문을 하는 양의 규모와 그리고 깊이가 달라요. 그렇죠. 이제 인공지능에 또 막대한 투자를 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또 수익 모델을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네. 유료화를 또 해야 되겠죠.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AI가 별게 없더라 하시는 분들이 또
또 많아요. 근데 저도 유료를 써보시고 말씀하시죠. 유료를 한번 활용해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맞는 뭐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걸 한번 알아보신 다음에 그게 맞으면 쓰시라고. 그러면은 업무에 많이 속도를 빨리 해주는 네. 그리고 뭐 내가 또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좀 돈을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쪽에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근데 또 그걸 또 뭐 비용을 적게 들이고 쓰는 방법도 있고 무료로 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유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정보를 빨리 찾아서 써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삼성 얘기가 나왔는데 삼성도 애플이 발표된 날 그날 AI PC를 발표를 또 하나 했어요. 그렇죠. 예. 그 북5 프로라고 네, 그 PC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시한 우리가 처음에 우리 방송을 하면서 언급했잖아요. 새로운 AI PC 개념이 그렇죠. 나왔다. 예. 그 기준에 맞는 PC를 하나 또 새로 내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거기에 스마트폰처럼 이 손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클 투 서치라는 기능이 있었는데 그걸 트랙패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그 기능들을 좀 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왜 삼성도 그날 발표를 했을까? 애플 때문에. 뭐 뻔히 보이잖아요, 그거는. 당장 지금 스마트폰 내놓은 건 아직 아니니까. 근데 갤럭시 S25가 내년에 발표, 1월에 발표 뭐 예정될 텐데 그 일단 맛보기를 보여준 거고 우리가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걸 미리 PC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물론 그 기능의 대부분은 AI PC 대부분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텔이 만든 칩을 기준으로 벌어지는 거지만은 앞으로 내년에 갤럭시 S25가 나올 때는 삼성이 만든 AI 기능도 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제미나이가 업그레이드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이 안드로이드 폰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고 그렇죠. 예. 구글이 제미나이의 최고 작은 버전을 가장 작은 버전을 이 안드로이드와 통합시키고 하면서 강화시키면은 그래서 또 아이폰하고 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12월 12일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는 원래 좀 안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이게 AI 나라 그 역사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날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이제 시리에다가 챗GPT를 통합했고 네. 구글도 제미나이 2.0 했고 네. 삼성도 뭐 S25에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인공지능을 좀 대폭 강화하고 네. 그러다 보면은 내년에는 정말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의 AI가 굉장히 좀 격돌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근데 이 AI를 위해서는 근데 또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새로 구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기존에 사용했던 반도체는 분명히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가 2017년에 처음 칩에 NPU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 인공지능 기능을 처음 들어가서 집어넣은 건데 지금 PC에 올해 NPU가 처음 들어갔다고 저희가 계속 방송 알려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11년 전에 2017년에 벌써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거지 계속 끌고 온 거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걸 계속 확장시켜 왔고 이 칩의 능력이 계속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요새 우리가 AI 시대 들면서 대한민국 반도체가 HBM 중심으로 벌어지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HBM 왜 쓰냐? 대용량의 반도체를 써야 되는데 속도가 빨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GPU를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용량이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이나 이 컴퓨터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메모리도 같이 늘어나야 메모리가 늘어나야 돼요. 거죠. 이게 애플이 지금 모든 이 스마트폰을 8기가로 통일을 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뭐 4기가 주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올해 나오는 PC들 같은 경우에도 16기가까지 늘려놨어요. 그리고 가격은 동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16기가 이상 간다는 얘기가 가능성을 봐야 돼요. 점점. 그러면은 그리고 칩도 성능이 또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좀 신형 폰을 쓸 수밖에 없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15 프로 이후 좀 아이폰 16
버튼만 쓸 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는 좀 앞에 버튼도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아마 제대로 쓰시려면은 좀 신형 칩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구형 이 스마트폰들도 이 최신 AI를 쓸 수 있는 또 이 툴들이 또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이걸 이렇게 해서 또 개발해서 파는 또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성능을 100% 보장할 수 없다는 또 분석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웬만하면은 이제 갈 때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그동안에 스마트폰들이 뭐 성능 변화가 없다 해가지고 안 바꾸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내년에는 아마 많이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럴까요? 이게 이 모바일 스마트폰 업체도 이게 그동안 진짜 혁신이 없다. 나올 때마다 혁신이 네. 없다는 얘기 있었고 뭐 안 바꿔도 되겠네 막 이랬었는데 교체 수요도 별로 없었는데 네.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면서 하드웨어 사용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네. 기능도 이제 넣으면서 이제는 또 한 번 또 교체 수요가 이제 확 일어나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도 같아요. 그동안에 보면은 스마트폰이 디스플레이 같은 쪽에 좀 발전이 확 왔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디스플레이 네, 이런 근데 쪽만 있었죠. 뭐. 지금 올해부터는 이제 AI가 적용이 될 거고 그 다음 단계는 AI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달릴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하는 교수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단은 AI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준비는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끝난 것 같다.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에 좀 늦게 타냐 또 나중에 타냐 그 고민을 한번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을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실은 그렇죠. 어제 제가 기사를 보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9월 달에 아이폰 16이 나왔을 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전혀 살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인간의 창의력을 좀 자극하는 걸 만들어냈다. 네. 3개월 만에 바뀐 거죠. 이게 기계가 바뀐 게 아니에요. 결국 소프트웨어만 바뀐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의 변화가 우리의 또 삶을 또 크게 바꿀 수 있게 있고 그걸 또 뒤에서 뒷받침하는 게 반도체와 기기들의 발전이잖아요. 그것이 묶여가면서 아마 2025년에도 또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것이 꼭 애플 아이폰만이 아니고 우리 갤럭시 S도 될 수 있고 또 PC가 될 수 있고 특히 갤럭시 S에 들어가는 또 칩을 가지고 또 말이 많아요. 퀄컴 스냅드래곤 칩 같은 경우도 지금 애플보다 하고 뭐 오히려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최신 칩들이. 그만큼 성능이 급격하게 치솟았거든요. 그도 과거에는 성능이 애플보다 밀려가지고 고민했었는데 이제는 뭐 비등비등할 정도까지 왔고 다만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비슷한 수준까지 맞춰놓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 그 숙제는 남았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만들기가 쉽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신들도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우리가 왜 칩을 빨리 만들어서 이게 잘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자신들이 무슨 제품을 내놓을지 알고 다 그 프로덕트 팀과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우리는 칩을 설계를 한다. 근데 다른 기업들은 이 범용 칩을 사오고 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되는지 그래도 추격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가 된 거죠. 어제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보면은 우리 M7이라고 매니피션트 7 기업들 죄다 지금 뭐 사상 최고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 뒤졌다던 구글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글도 최고가더라고요. 이거 엔비디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시 달려가고 있다는 것들을 한번 또 알려드리고 싶고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도 같이 상황이 됐다라는 걸 한번 우리 시청자들께 한번 네. 제가 뭐 공유하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좀 뭐가 있을지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왕이면은 사실 거면은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내년은 좀 이렇게 빨리 바꿔보시는 것도 이런 네. 기능이 있다면은 네.
잘 모르잖아요. 그 중장년층. 그러면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많은 전 세계 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좀 후진 전화기를 사주시고 우리들은 좀 좋은 자리에 사는 경향도 있죠. 근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좀 좋은 전화기를 사주고서 니들이 AI를 써봐. 그리고 나에게도 한번 알려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것이 내가 스스로 우리가 AI를 배우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좀 더 빨리빨리 학습을 하니까 이게 게임을 한다고 좀 걱정할 때가 아니라 그것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아이들도 뒤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젊은 층들이 갤럭시 S, 삼성을 안 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10만 원, 20만 원짜리 삼성 전화기를 사줘서 그렇다. 근데 아이폰에 그런 전화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격 차이가 나고 워낙 성능 차이가 나는 전화기인데 애초에 급이 다른 전화기를 사갖고 써보다 보니까 갤럭시에 대한 좀 이미지가 안 좋게 인지가 안 좋게 됐고 당연히 아이폰이 훨씬 좋을 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데 비슷한 수준의 전화기를 갖게 되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일견 뭐 따다간 얘기 같기도 하네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그런 부분들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는 것도 저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삼성이 네. 좀 전략을 좀 다시 세워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네. 삼성도 전략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 특히 부모님들도 한번 아이들에게 야, 너 그 전화기 잘 되니? 빠릿빠릿하니? AI에 돌아가니? 물어보고 안 되면 좀 AI가 되는 이게 좀 유행이라는데 네 친구들 다 써서 이걸 공부하지 않니? 그럼 바꿔줄게라는 그런 한번 관심을 보여주시면은 네. 또 어떨까 생각합니다. 물론 또 이걸 그런 과정에서 우리 또 이 기업들도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빨리 올라타자.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가 정말 그 인공지능에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내년에도 역시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올라가면서 또 한번 핫한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내년 2025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진짜 네. 우리가 직접 사용하면서 정말 네.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좀 싶네요. 더 대중화되고 좀 더 네. 확대되고 그런 좀 AI가 우리 생활에 좀 더 깊숙이 들어오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GPT가 정지하니까 학생들이 시험을 못 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게 왜 벌어졌는지 다 이해하시고 네. 또 그에 맞는 또 우리 대응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네. 백종민 강의의 테크토크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